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었는데요. 네. 6대 공공 분야 개혁을 발표를 했습니다. 원래 이제 그 대통령 선거 때만 해도 4가지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밝혔었는데 원래 공공연금 교육 노동까지였는데 예. 규제와 금융까지 플러스가 되면서 6대 개혁이 됐습니다. 숙제가 더 많아졌네요. 저는 사실 오늘 방송에서 제가 가장 기대하고 힘주어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이 항목이에요. 예. 그 관세 잠함, 핵잠함 그것도 중요한 얘기지만 예. 여러 차례 달아왔고 이재명 정부의 목표는 전임 정부, 전임 윤석열 정부보다 잘하는 것 그 수준은 아니잖아요. 그럼요. 예. 비교 대상이 아니잖아요. 예. 개혁함으로써 정치, 사회, 경제의 나라의 수준을 완전히 한 단계 또는 두어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주춧돌을 놓는 정부여야만 아하. 지금과 같은 열화 같은 국민적 지지 이런 것들에 보답하는 길이고 예. 이 정부가 출범한 역사적 의미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예. 역대 정부들은 항상 개혁을 말해왔지만 혁명보다 어려운 게 개혁이라는 말도 있듯이 대개는 용두사미로 그쳐왔어요. 구두선에 그치거나 그러면 국민들의 실망과 함께 지지도가 빠지고 정권 후반기 임기 끝부분에 가면은 매우 흐지부지 되어 오곤 했는데 그거를 되풀이해서야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어떻게 지켜낸 민주공화정입니까? 예. 그리고 어떻게 출범시킨 이재명 정부 현 국민 주권 정부이겠습니까? 그래서 계엄 내란을 정리하고 척결하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에 너무나 급한 현안인 건 다 아는 일이고 이재명 정부의 출범 의의이자 존재 이유를 밝히는 것은 대통령이 어제 밝힌 개혁을 확실하게 차근차근 추진하는 거에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진짜 실력을 보여야 할 대목이기도 하고요. 지금 당장은 우선 계엄 내란 그것 때문에 힘이 조금 그쪽으로 쏠리는 걸 어쩔 수 없지만 5년 내내 지금 그것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예. 규제 그것이 그동안 우리 사회를 옥조이고 있었다는 것은 많은 부분 동의를 하지만 규제의 원칙과 어떻게 고쳐야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명확한 방향성이 없었는데 저는 이거 참 누가 썼는지 이 워딩이 너무 좋아서 청취자 시청자분들과 함께 읽어보고 싶어요. 예. 대통령 얘기입니다. 공공기관 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힘없는 사람을 자르는 방식이 돼서는 안 되고 불필요한 임원 자리를 정리하는 개혁을 한다. 이런 원칙을 밝혔는데요. 이게 비단 공공기관 개혁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6개 핵심 개혁 분야의 전 과정에 다 걸쳐도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힘없는 사람 잘라내는 건 누구라도 할 수 있고 그건 생색도 나지도 않는데 대단한 것을 해낸 양 그동안 이 전 정부들에서 그걸 선전해온 경향이 매우 강했어요. 근데 개혁의 방향은 여기 아주 명확히 담겨져 있는 것이죠. 불필요한 높은 자리에 있거나 에헴하고 대감 흉내나 내고 뭐 예우 같은 거나 즐기는 한자리 하는 그런 것들을 과감히 쳐내고 진짜로 서민 대중에게 실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개혁을 하자. 대찬성입니다. 예. 그리고 이걸 통해서 국정을 차근차근 개혁해 나가는 것이 최상의 정부 성적표이자 어떤 선거가 오든 최상의 선거운동이고 국민들께 보고하는 길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6개 분야는 굳이 말씀드리면 각종 규제, 그다음에 금융, 공공, 연금, 교육, 노동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같이 우리 사회가 그동안 늘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라고 꼽아왔던 것들인데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6개를 강론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일련의 개혁 과정을 통해서 이 정부 임기 말쯤에는 한국 사회의 양극화가 더 이상 심화되지 않고
양극화를 해소하는 첫 단추를 성공적으로 잘 놨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되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 그 과정에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제발 이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로 가는 기틀이 만들어지기를.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이 6대 개혁 과제를 발표를 하면서 그 개혁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잠재 성장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정권마다 1%씩 잠재 성장률이 하락을 하면서 0%대 심지어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수도 있다. 그런 위기 의식에서 시작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이 6대 분야가 보면 하나같이 다양한 경제 주체들이 다 얽혀 있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어렵죠. 예. 그러니까 더 기대를 걸게 되고 해달라는 제가 조금 전에 주문 말씀을 좀 길었지만 예. 드린 이유가 이 모든 것들이 개혁을 위한 개혁이 목표가 돼서는 안 되고 실생활의 개선으로 이어지는 개혁이어야 의미를 획득하고 실익이 늘어나는 거니까요. 예. 그러니까 개혁이라는 게 사실 늘 쉽지 않았어요. 전 정부였던 윤석열 같은 경우에도 바로 생각나는 건 이제 의료 개혁, 네. 전공의 파업으로 불거졌던 의료 개혁부터 예.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정부 전부 다 개혁을 시도했지만 전부 다 이제 제대로 된 개혁이 없었습니다. 네. 개혁이라는 게 이렇게 힘든데 6가지나 개혁을 추진하겠다라는 거에서 아무리 실력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지만 그러니까 네. 일복이 터진 정부고 예. 숙명적으로 일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정부고 그래서 더더욱 성공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죠. 기본적으로 모든 개혁은 기득권 세력의 양보 또는 일부분 삭감하는 것, 기득권의 부분적 해체 예. 또는 그들의 이해 부분의 핵심적인 것을 건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저항이 있는 건데 예. 힘 있는 사람들의 저항이니까 매우 단단하고 강력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절충점을 찾다 보면 이미 개혁이 빛을 잃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는 요번만큼은 그런 일이 없기를. 예,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을 하셨는데 사회적 합의를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지난 정부의 개혁과는 다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국민들이 그 개혁을 시도하는 추진하는 정부에 대해서 믿고 응원을 하는 네. 마음을 보내주는 거 그게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예. 옳으신 말씀이고요. 사안별로는 자기에게 조금 마땅치 않거나 내 몫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것도 개중엔 있을 겁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국적 견지에서 공동선, 공동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게 어느 방향인가를 늘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먼 산 바라보면서 어떻게 뭐 한번 해나 보지 이건 안 되겠고 예, 소통 많이 해야겠죠. 그래야겠습니다. 이전 정부의 이 몰락의 두 가지로 꼽으라면 불통과 공사 구분을 못했던 거 아닙니까? 예. 이재명 정부 당연히 그러지 않겠죠. 잘 해낼 거라 믿습니다. 깐깐한 네. 정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경윤 정치문화연구소 소장님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곧바로 1타 정치 찾아뵙겠습니다. 어디 가지 마세요. 파타타타 증권봉합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